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개인 투자자분들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장중에 실시간 이슈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9월 19일이죠. 오늘 오전 9시에 말씀을 드린 게 세명전기가 있었습니다. 세명전기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오전 9시 22분에 가장 높은 주가를 만들어 줬고요. 자, 그리고 대명에너지도 말씀드렸죠. 9시 2분에 말씀드렸는데 대명에너지도 순식간에 이거는 강세가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9시 7분에 가장 고점을 만들어 줬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을 9시 6분에 말씀드렸고요. 알테오젠의 주가를 보시면 요게 9시 23분에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어 줬고 장 끝날 때 우상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가 특히나 많이 올랐죠. 9시 18분에 말씀드렸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가 요렇게 9시 48분에 급등을 만들었고 종가 때 한 번 더 올려줬어요. 요 흐름은 돌파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실시간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입장해 보시고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끝에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영상도 시청해 주신 우리 2730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 주신 241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달아 주신 우리 17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 아무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하락의 속도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고 종가로는 그래도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말아 올렸지만은 굉장히 불안감이 커질 겁니다. 특히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의 속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왜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 걸까? 그리고 어디까지 빠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락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진다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은 하락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 AI 버블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이 AI 버블론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냐면은 올해 초부터 이 테크주들이 AI에 대한 인프라를 과하게 투자하면서부터 정말로 괜찮은 걸까라는 의문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터져버려요. 미국의 테크주들이 2분기 실적 발표 랠리를 시작했을 때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가 기대보다 좀 떨어지는 결과치가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 인프라에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87의 수치가 나타났다면은 올해 예상치는 152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2배 수준까지 AI에 대한 캐펙스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나온 이 매출을 보시면 2분기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정리한 건데 우선은 파란색 게 23년 2분기 매출이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이 올해 2분기 매출입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22% 늘었는데 메타는 근데 이 수익 구조가 광고로 많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매출 퍼센트가 한 자리로 늘었습니다. 그다지 AI에 투자 대비해서는 크게 못 벌었다라는 거죠.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총 합계를 보시면 23년과 24년에 이 갭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이 캐펙스 투자는 이만큼이나 늘렸는데 실제로 나온 매출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실망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AI는 버블이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는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그리고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크주들이 전부 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활용 정점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였죠. 우선은 다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딱 예상한 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은 실망했고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고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나오면서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었던 테크주들 순서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국내에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D램의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AI의 인프라가 많이 증가하면서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를 많이 팔게 됐을 때 HBM의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구조였는데 이게 실망 매물이 나오니까 같이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이 하향 조정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D램의 수요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D램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HBM의 수출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중국에 대한 HBM 수출로를 막기 위해서 법안까지 지금 발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그래도 HBM을 20% 수준은 팔고 있어요. 근데 이 수출로가 막히니까 이때까지 공급량을 맞춰서 생산 라인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출로가 하나 없어져 버리면은 공급이 과잉이 될 수 있고 재고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로 인한 전체적인 D램의 위기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거는 정말로 일각이에요. 우선은 한 달 전에 중국이 D램을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뭐 SSD 이런 D램을 싹 다 사재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좋았죠. 많이 팔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증가하겠구나라고 하는 이 기사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웃는다라는 기사인데 사실상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일주 전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4조짜리 삼성의 D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이 됐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중국은 D램을 사재기하면서 기술도 가지고 오면서 자체적으로 생산 캐파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선은 중국을 거쳐가면 무조건 생기는 게 뭐냐면은 공급 과잉이에요. 이때까지 있었던 대표적으로는 태양광이 있겠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가 있겠죠. 전기차 막 1,000만 원짜리 나오고 세율이 25%에서 100%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는 뭘 건든다라는 겁니까? D램을 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HBM이라든지 차세대 D램의 기술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급망이 괜찮은 것일까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9월 5일 기사입니다. 중국의 D램 물량 공세 심상치 않다. 삼성 SK도 동향을 파악 중이다라는 기사인데 잘 보시면 이 창신 메모리가 생산 능력과 생산량 확대에 나서고 있어서 예의주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신 메모리가 이제 9월 13일에 뜬 기사입니다. 글로벌 탑4 D램 기업에 올라섰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산 능력이 4년 사이에 5배가 올랐고요. 매월 16만 장의 D램을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이쪽이에요. 보조금을 받아서 구형 D램 물량을 계속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구형 D램을 만들 메리트가 없어지겠죠. 그만큼 손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D램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글로벌 증권사들도 D램에 대한 변동성을 미리 파악하기 시작했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모건 스탠리가 있었죠. 모건 스탠리가 어제 이런 기사를 띄었어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이전에는 26만 원이었는데 지금 12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50% 넘는 이 갭을 한 번에 조정했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렇게 한 번에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려가 깊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장중에 11%나 떨어졌고 14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2만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계속 우려되는 점은 이쪽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강했었던 산업들 대표적으로는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LCD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공급 속도에 못 따라가죠. 완전히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전에 중국에 지었었던 디스플레이 공장들 보면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D램도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이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중국이 확 따라잡으면서 지금은 요렇게 벌어져 버렸죠. 그쵸? 그리고 OLED 시장도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를 봤을 때는 확연히 좀 많이 줄었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그리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디램 쪽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태양광도 그렇죠. 태양광 우리나라가 정말로 셌어요.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패널의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의 이 태양광 패널도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똑같이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생산하는 이 고정비 같은 것은 비슷하지만 이 판매가가 많이 줄어버리니까 기업의 마진이 별로 안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태양광 셀의 점유율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1년 만에 20%가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19년도에는 33%의 점유율이었는데 1년 만에 65%가 되었죠. 이렇게 물량을 급증시킬 수 있는 이런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이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태양광도 그랬었고 LCD도 그래 왔었어요. 이 현상이 이번에는 D램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23년 11월 기사입니다. 이 반도체 스타트업에 중국은 8조 원을 투자하더라. 잘 보시면요. 중국 정부에서 조성한 대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 펀드가 창신 신차오의 지분을 33% 확보하며 사실상 국영기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쪽을 지금 엄청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전부터 언급을 해왔었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200% 올리겠다라고 한 시기가 이제 23년 말부터요. 24년부터는 그러면은 이런 공장의 신설이라든지 이 시설의 확보가 적극적이겠죠. 그래서 이 디램의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기존의 디램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았고 급락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이 미국의 공장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완공의 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팹리스 파운드리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에게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칩 같은 것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원래는 다나노 공정을 준비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AI가 갑자기 붐이 되면서 조금 더 섬세한 반도체를 시장에서 원하니까 4나노에서 2나노로 급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화가 되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9월 11일 기사요. 자,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짐 싼다. 이재용 파운드리 일입금 일단 멈춤이라고 되어 있죠. 자, 2나노의 수율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자 일부 인력 철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완전히 텍사스 공장을 철수한다라는 얘기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이런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삼성전자는 하락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뽑고 있는 30%의 이런 직원 감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또 악재가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보시면 전 세계 자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 직원을 15% 그리고 행정 직원을 최대 30% 줄이도록 지시를 했고요. 주로 미주,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전역에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술 유출과 저는 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D램 공급 과잉에 대한 대처를 좀 미리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면은 저는 아주 기회인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일부 해외 사업장에서 실시한 인력 조정은 일상적인 것으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쪽입니다. 생산 직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는 이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다. HBM의 수율, D램의 수율이라든지 또는 파운드리 현장직 쪽에 생산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려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고질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수율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원은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저희 AI 버블로 인한 단기적인 공포감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디램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가 겹쳤고 그리고 개별 이슈가 터졌죠.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공장 완성식에 대한 지연, 구조 조정에 따른 과도한 공포감 생성,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SK하이닉스 목표가 50% 이상 하향 조정 26만에서 12만.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과대 낙폭이 좀 나왔다. 투매가 상당히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중국의 디램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반도체 산업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전 세계가 중국의 디램을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라는 것은 어떤 국가를 위주로 말합니까? 그렇죠. 미국이죠. 미국이 중국의 디램을 산다. 라는 건 저는 정말로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디램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앞으로의 이 AI 산업에 굉장히 밀접한 게 뭡니까? 디램이에요. AI 칩, 이 팹리스 산업에 가장 또 접박한 게 이 메모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중국에 내준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디램에 들어가는 이런 나노 공정의 장비 같은 것에 대한 수출을 더 과감하게 제한을 시키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디램의 공략은 이때까지 있었던 태양광과 디스플레이와 같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미국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견제가 강하게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AI 시장의 흐름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많이 싸져 있을 때 우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보시면은 1개월 전에 이런 뉴스가 떴었어요. 애플과 엔비디아도 줄을 섰다. 맞춤형 HBM 시대가 왔다라는 것인데 우선인 M7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가장 시총이 큰 테크주들을 나열한 것인데 이 기업들 전부 다 SK하이닉스에게 맞춤형 HBM을 제작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 줄을 섰대요. 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또는 합작사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좋은 뉴스가 떴어요. 보시면 어제죠. 어제 오후에 좋은 뉴스가 떴습니다. 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억 달러 수준의 AI 펀드를 지금 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맞손을 잡고 블랙록이라는 것이 그쵸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 또는 AI 반도체 기업들 이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AI에 대한 투자가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어때요? 실적이 나오는 거와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포감이 생긴 이 타이밍에서의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 전략만 잘 대응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좋은 가격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가격 전략 어디서 사고 어디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까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주식을 잘할까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려 왔는지 잠깐만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9월 18일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수요일이죠. 추석 마지막 날.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꽤나 좋은 흐름이 나왔고 바로 9월 19일에 반응이 왔죠. 5%까지 올라오면서 위아래 꼬리가 생기는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종가 때 힘을 팍 주면서 마무리 시켜줬기 때문에 더 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직전 거래일인 9월 13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 왔었냐면은 요 에코앤 드림을 말씀드렸어요. 에코앤 드림이 9월 13일 아침 방송인데 이 아침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요일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추석까지 대응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에코인드림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금요일에 한번 이렇게 36,500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9월 19일 추석 끝나고 좋은 흐름이 나왔죠. 요거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전에 있는 매물대를 터치하면서 상향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를 계속 해보시고, 자, 그리고 알테오젠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이 알테오전의 계단식 상승 흐름을 정말로 잘 봐야 한다. 역사적 신고점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알테오젠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죠. 9.5%가 올라왔고 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쫙 올려주는 시원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고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계속 참고해야 됩니다. 이제 머크의 이 키트루다와 알테오젠의 이 히알루론이다제라는 요 플랫폼의 기술을 같이 접목하는 임상 3상이 곧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체크를 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9월 12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퓨런티어를 말씀을 드려놨었죠. 자, 퓨런티어는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말씀드린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그쵸? 이렇게 보면은 22,200원을 찍었습니다. 그쵸? 요거는 제가 저항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쵸, 22,400원으로 잡아 드렸어요. 지금의 가격을 체크해 보면은 22,200원 차이로 이제 200원이 좀 부족한 모습이 나왔지만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매물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딱 여기까지 제가 체크한 거죠. 여기서 빠진다라고. 조금은 미달이었지만은 그래도 급락이 나오는 구간들은 기가 막히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도 말씀드렸는데 요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신규로 들어가도 좋은 자리니까 참고 꼭 해보세요. 자, 그리고 9월 11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산일 전기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전기 인프라 쪽이 흐름이 너무 좋다. 지금 잡아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산일전기인데 이때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9월 11일 32,000원이었는데 단숨에 올라왔죠. 지금 4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이것도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이후의 주가 흐름이에요. 아주 좋죠. 자, 그리고 9월 9일 같은 경우는 리가캔바이오를 말씀드렸고요. 리가캔바이오가 바닥에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강세가 나왔고요. 말씀드렸을 때 9월 9일의 캔들이 여기 장대 양봉입니다. 떨어질 때 이 자리를 버티면서 장기 이평선을 지지했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잡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런 매물대 소화 흐름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갭 상승으로 한 번에 뛰어버렸죠. 요거는 갭 떨어지면서 음봉이 나오지 않으면은 꼭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이 IMBDX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IMBDX. 요것도 주가가 꽤나 좋은 흐름이 나왔죠. 9월 19일 추석 끝나자마자 18%나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말씀드려 놨었던 종목들이 슬슬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길게는 한 달, 뭐 짧게는 뭐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와 버리는 녀석들도 있고 대부분 일주일 정도 보유하면은 좋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9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방송이죠. 제가 아침 한번 저녁 한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때 월요일에 찍은 종목은 바이넥스였어요. 바이넥스. 이거 반등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크게 반등했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당시에 캔들은 여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도 크게 안 붙었단 말입니다. 이 생물보안법에 패스트트랙이 다음 주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패스트트랙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뛰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시장의 일정이라든지 수급을 다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좋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100%다 맞춘다라고는 말 못해요. 저도 당연히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분할로 체크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몰빵은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할로 한번 대응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가격 전략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할 때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시청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와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9시에 딱땡 하자마자 매매를 할 수 있냐 없냐 요거에 좀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분석을 하고 시장의 동향을 공부하고 있다
있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무료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매매할 수 없으신 분들이랑 종목의 성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우선은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 급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려야겠죠. 자, 그리고 나는 중장기 또는 짧게는 일주일 정도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급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라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좋은 종목들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여쭤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채널에 구독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만 시청해 주시면은 누구든지 무료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시초가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번으로 메시지로 전송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는 시초가 매매 9시에 땡 하자마자는 조금 부담스럽다, 출근 시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2번을 1688-1386번호로 숫자 2번 해당 번호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을 보내주시면은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시장의 대장주 하나를 무료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1688은 수신 번호고요. 저희가 전달해 드릴 때는 010으로 보낼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010으로 오는 번호는 꼭 수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자문 인력입니다. 펀드 투자 권유, 그리고 증권 투자 권유, 그리고 파생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튜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더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곳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게 다른 구독자분들이랑 겹쳐서 누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안 온다라고 하시면 그냥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세요. 1688-1386번호로 제시도라고 보내시면 다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디테일하게 챙겨 드릴 거니까 다시 보낼 때는 제시도 꼭 붙여서 보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매를 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번호로, 그리고 나는 시초가 매매 어렵다 라고 하시면 숫자 2번을 1688-1386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대장 종목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차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냥 뭐 삼성전자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뭐 보핏의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링의 이슈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 팹리스 공장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도 있지만 워낙에 재료가 많아서 우선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마무리가 됐어요. 63,000원 수준에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회복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쵸? 근데 종가 때 다시 한번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누가 매도를 하고 있냐면은 외국인들이 정말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쵸?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1,40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상승이 나온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가 언제 매수세로 전환이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기관에서 꽤나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물량들을 많이 담기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 나는 한 10%까지는 좀 떨어져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담아가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자리가 아래 꼬리를 찍어볼게요. 오늘 하락이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2023년 3월까지 하락했어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챗 GPT가 시장에서 공개가 되면서 이제야 막 AI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HBM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물량이 최근 한 달 동안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대 낙폭이 나온 건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없는 자리라서 계속해서 담아가도 좋은 구간이나 어느 정도 하락은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자리라서 여러분들에게 10%의 과감함은 필요하다. 체력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를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체감이 확 돼요. 이때까지 빠졌었던 흐름과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른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그쵸? 2달 동안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21년도에 그쵸? 다들 기억나실 텐데 코로나 직후에 삼성전자가 자, 10만 원 가나 마나 할 때가 있었잖아요. 요 매물대에 걸치고 그대로 지금 뚜까 맞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달 만에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 하락의 속도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직도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자리는 우선은 관망이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도 지금부터 담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58,000원의 지지선은 저는 지켜줄 거라고 봐요. 요거는 쉽게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 3번이나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그리고 중동 전쟁도 터졌고 한 시기가 요쪽이에요. 그래서 하락의 속도가 지지받는 구간이 이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고 이전에도 삼성전자가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어디서부터 주가가 좀 빨리 빠지기 시작했냐면은 여기 회색깔선 있죠? 장기 이평선을 하방으로 딱 돌파했을 때요. 완전히 하방 돌파가 나왔을 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241선을 빠르게 하방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하방 돌파가 나오면서 버티기 시작했었던 자리가 요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요 중단 선에서는 우리가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이 58,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담아가면서 58,000원까지 꾸준한 체력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바닥에서 잡기는 조금 힘든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는 베스트인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알려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분할로 계속해서 체력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매수가는요. 최적입니다. 최적 매수가는 58,000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물량을 줄인다면 73,000원이 1차고요. 그리고 8만 원에서는 전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자, SK하이닉스 일봉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11%. 야, 정말로 크게 빠졌죠. 이거는 좀 과대 낙폭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가 어디라고 했죠? 12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빠질 것이냐는 저는 노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도 요 13만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HBM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도 물론 좋은 HBM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 상황 HBM 1위는 역시나 SK하이닉스고 TSMC와도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2.5D 패키지 기술이죠. 아무튼 이 13만 원 선에서는 다시 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나온 이 갭 하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진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장기 이평선을 크게 하방 돌파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정말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일봉으로 봤을 때 바닥을 한번 찍고 장 끝날 때까지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줬습니다. 어느 정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도 우선은 외국인의 매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수가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플러스로 빨간색이 들어왔을 때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은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리고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장투일 테니까 그렇죠? 체력전을 이미 준비한 상태로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일 테니까 웬만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바꿨을 때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선 하이닉스의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2024년 들어서 엔비디아가 엄청 빠르게 올라왔고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정말로 빠르게 급증했어요. 올해 초에는 주가가 이게 14만 원이었는데 7월 요 첫 번째 주에 2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주가가 10만 원이 올랐죠. 정말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만큼 반납 속도도 빨랐어요. 그리고 연초에 주가까지 돌아갔습니다. 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만들었었던 이런 박스권을 다시 지키는 지지 라인이 여기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도 좋고요. 15만 원 선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1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만 원을 우선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체력전이니까 15만 원에서 13만 원 선 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담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떨어져도 13만 원 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요 구간 체크를 해보면서 이 투자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현을 했지만 알고 기어봤자 우리나라 디램이 가장 기술력이 좋고 그리고 공급 과잉에 따른 디램의 가격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악재는 곧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보너스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디램에 대한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 다음의 기술이 뭔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필옵틱스겠죠.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꽤나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 대비해서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이 급락을 소화해주는 속도도 너무나 좋죠. 뒤에 있는 지지선까지 빗꼬리로 터치를 하면서 물량을 많이 빼줬고요. 거래량이 죽은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음은 바로 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필옵틱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요거는 저항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요 24,400원에선 최종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짧게 보시려면은 앞에 있는 21,500원을 1차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간단하게 유리기판 종목 하나까지 필옵틱스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말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서 체력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훨씬 낫죠. 모르고 계속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알고 우리가 이래서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이때까지만 좀 버티자라는 플랜이 있으면은 그나마 우리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가 9,700이 맞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사칭이 많으니까 체크해보시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열기만 누르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인데 1차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운하시고 주식할 때마다 킨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 뭐 눈팅 하실 분들은 여기서 눈팅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오류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 링크를 누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까신 다음에 구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뭐 매일매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댓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